스피킹 도사 서재훈입니다. 오늘은 의료 파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국인 선생님들이 파업을 했었고, 학생들도 파업을 한다, 뭐 의사 선생님도 파업을 한다, 이렇게 이제 예고는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의사 입장이나 정부의 입장이나 뭐 일반 시민의 입장이 다 각기 다른 거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게 그렇게 뭐 쉽게 될 것 같지도 않고, 정부가 하겠다는데 뭐 의사 회원 수 뭐 10만 명 가지고 이게 뭐 쉽게 반대가 될 것 같지도 않고, 또 우리나라는 또 의사들에 대한 그런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좀 이중적인 그런 감정의 잣대. 한편으로는 되게 고마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왠지 의사면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으니까 더 잘 먹고 잘 사면은 배가 아프고, 안 되면 좋겠고, 망하면 좋겠고, 뭐 이런 감정들이 사실 있는 거니까, 모든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런 게 있는 건 확실한 거니까. 그렇지만 또 자기 자녀는 자기 뭐 동생은, 형은 또 의대를 가면 좋겠고, 뭐 이런 감정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겠죠.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또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뭐 경제적인 그런 걸 떠나서 의사라고 하는 이런 그 전문 집단에 대한 어떤 리스펙트가 선진국, 그러니까 다른 선진국,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뭐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좀 없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볼 때는. 미국은 의사가 양성되기도 어렵고, 물론 뭐 딴 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이제 돈, 여러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게 어렵고, 그리고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미국은 자본주의 사회에 뭐 그냥 대명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도 돈 벌어야죠. 돈 벌어야 되고, 비싼 의료비를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되게 애매모호합니다. 뭐 일제 강점기 때 이 서양 의료가 들어오긴 했으나, 사실 이제 6.25 넘어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뭐 한 70년 정도 되는 건데, 이 의사라고 하는 또 어떤 이런 전문가적인 집단이 그러니까 어떤 우리나라 유교 사상에 입각해서 또 착해야 되고, 양심적이어야 되고, 청렴해야 되고, 그런 게 이제 그런 감정이 충돌하다 보니까 의사들이 뭐 하면은 반대합니다. 이번에도 사실은 정부 입장을 들어보면은 뭐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뭐 4,000명, 10년간 4,000명을 지원한다. 뭐 그 중에 3,000명은 뭐 특정 소수과로 이제 강제 배치를 시키고, 그 강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배치를 시키고 특정 지역에 10년 동안 묶어서 하고, 또 뭐 500명은 뭐 통계 이런 거 하고, 뭐 보건 의료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는 기초 의학을 한다. 이게 솔직히 말처럼 쉽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거를 강압할 만한, 강제로 어떻게 그걸 법을 정하겠어요? 그건 마치 변호사 뽑을 때 누구는 형법하고, 누구는 민법하고, 누구는 가정법하고,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라고 정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지. 뭐 물론 뽑을 때 뭐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저는 뭐 10년 동안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옛날에 전라도 영광에 살았는데 전남 영광에 살겠습니다. 뭐 말로야 가능하지. 뭐 의대 들어갔는데 그거 말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지 그거야. 근데 문제는 그거를 과연 법적으로 구속시킬 수는 있냐는 거지.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자유인데. 그리고 뭐 소아외과 하겠다, 소아 심장외과 하겠다, 흉부외과죠. 소아 흉부외과. 뭐 그거 부족하다, 그거 하겠다. 뭐 말로야 또 하지만 전공이 돼 보세요. 전공이 되고 인턴 되고 하면은 이게 하루에도 생각이 수십 번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강압적으로 정부가 한다는 게, 이게 과연 말이 맞을까? 기초의학과학을 뭐 육성한다. 뭐 말은 좋아요. 근데 기초의학과학을 누가 하냐는 거지.
네? 기초의학과학을, 기초과학을.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를 어렵게 공부시키고 과외시키고 해가지고 의대를 들어갔는데 뭐 대한민국에 31개, 지금 31개 대학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31개 대학이라고 치고 31개 대학에 들어갔는데 얘가 갑자기 어느 날 뭐 유전자 공학 하겠대요. 이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속이 뒤집히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진짜 뭐 무슨 진짜 뜻이 뭐 있어가지고 하는 그런 애들, 내지는 뭐 어떤 뭐 결격 사유까지는 아니지만 특정 개인의 사유로 인해서 기초의학을 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뭐 이거를 뭐가 좋다고 그걸 하겠어요. 물론 필요하고 당연히 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 매우 존경스럽지만, 의대에 들어가서 그거 한다?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메리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 같지가 않은 거지.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했죠. 우리나라는 의사 그러면은 가운 입고 청진기 차고 환자들 앞에서 이렇게 좀 폼도 잡고 뭐 이래야 이게 의사지. 이거 반대가 말도 못합니다. 저 같은 개인적인 얘기를 들어보면은, 제가 한국에서는 병리과 했는데, 병리과 한다고 그럴 때는 우리 삼촌들도 말렸어요. 그게 무슨 과냐 그게. 물론 병리과 선생님들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 사회적으로 인식이 아직은 거기까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내과, 외과, 소아과 뭐 이런 거 해야지, 뭐 병리과 하겠습니다, 뭐 기초의학 하겠습니다, 유전자를 연구하겠습니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하겠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의대 왜 갔냐는 거지. 어쨌든 뭐 그렇게 정부는 발표를 했어요. 또 시민들은 당연히 좋아하죠. 의사 많이 생기고 병원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거 싫어할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아플 때 나를 치료해 주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는 당연히 좋은 거겠죠. 그렇지만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이게 왜 어려울 거냐고 하면은, 자, 그럼 그렇게 해서 뭐 경기도 광주, 뭐 전남도 영광, 뭐 경남 창원에 뭐를 이렇게 지어놨다고 치면은, 거기에 뭐 또 지금도 지방 의대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그걸 더 뽑아서 뭐 공공의대를 뽑고 뭘 하고 막 또 난리를 펴가지고 거기에 뭐 10년 동안 묶어놨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뭐 소아과가 없다고 해야지, 소아과 선생님 뭐 병원당 한 3-4명 묶어놓고, 산부인과 또 없으니까 지방에 또 묶어놓고 해가지고 병원을 돌린다 치면, 문제는 지역에 있는 그 지역 시민들이 거기를 안 가면 그만이라는 거야. 안 가면 왜 안 가느냐?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도 사람은 나서 서울로 가고 말은 나서 제주도 간다. 이게 무조건 서울로 가서 뭔가 이게 해결을 봐야 된다는 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 속에 이게 뼛속 깊이 박혀 있는 인식이에요. 그런 우리나라 빅5라는 것도 있잖아요. 빅5에 뭐 서울 뺀 다른 병원 뭐 어디 있나요? 뭐 하다못해 경기도도 없어요. 네? 서울대, 연대, 고대, 그렇죠? 삼성 서울중앙, 이거 없잖아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고대는 아니지. 참, 빅5는 저기 카대지, 카대. 어쨌든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 얘기는 뭐냐? 이게 중앙 집중 현상이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방에 의사가 있다고, 지방에 병원 차려놨다고 거기 안 가면 그만인 거예요. 지역 주민들도 이거 뭐 지방에 있는 의사가 그렇진 않겠지만 실력이 없다는 등, 뭐 시설이 안 좋다는 등, 역시 병원은 서울 가야 된다는 등, 뭐 이런 얘기하면서 서울 또 갈 겁니다. 지금도 가는데, 뭔가 해결하려면 또 가겠죠. 솔직한 얘기가, 전두환 정권 때부터, 박정희 정권 때부터죠, 사실은. 전국을 일일 생활권을 만들겠다. 우리 옛날 국민학교 때도 맨날 시험이 나왔잖아요, 사회시간에. 일일 생활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서울에서 부산, 부산에서 서울, 심지어 요즘에 제주도까지 하루에 뭔가가 일이 해결되는 그런 시대를 향해 달려왔고, 그런 거를 이룩해냈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 뭐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전 빼러 내가 뭐 대구 사는데 대구에 있는 피부과 가기 싫다. 그럼 압구정동 오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가기 어렵지 않습니다. KTX 타면 서울역까지 가고, 서울역에서 뭐 또 지하철 타면 금방 갑니다. 몇 시간 안에 가요. 예약만 잘하고 가면은 그날 진료해서 그날 보고 집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 병원을 차려놓고 안 차려놓고는 이 문제의 해법, 지역의 어떤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큰 대책이 못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의사가 없어서 뭐 병원이 없어서 지역에 병원이 안 되나요? 문제는 거기를 안 가려고 하는 거야. 안 가려고. 왜 가봐야 환자가 안 오거든. 그럼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로 또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느냐? 우리나라는 전 국민 의료 보험제도라고 하는 매우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건 찬성해요. 찬성하고 의료는 어떤 하나의 그 공공 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평등하고 공평하게 누려야 할 인간의 기본 권리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의 이 의료 시스템은 이 소비자 입장에서 즉 환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을 무한대로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부산에서 서울 가서 진료 보겠다? 보는 거고, 내가 뭐 배가 아파서 오른쪽 하복부가 아파서 뭐 네이버 뭐 다음 뭐 구글 이런 데 좀 찾아보니까 뭐 좀 또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뭐 충수돌기염이네, 뭐 맹장염이네, 빨리 병원 가세요. 뭐 이런 블로그 많습니다. 그딴 블로그들. 그런 블로그 보고 또 병원 가는 거예요. 근데 병원 가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일반외과 가겠다 가는 겁니다. 서울 아산병원 가겠다 가는 겁니다. 삼성서울병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냥 무분별하게 여기저기를 다 갈 수 있는,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장점인과 동시에 매우 큰 단점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피부에 뭐 점이 났다? 피부과 못 갑니다. 아예 그런 길이 없어요. 가려고 한다? 뭐 피부과 같은 거야 뭐 돈 내면 어디는 또 갈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내시경 하고 싶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창구가 아예 없습니다. 배가 아프다? 배가 아프면은 자기가 패밀리닥터 가정의가 있으면 가정의학과 먼저 가고, 뭐 가정의학과 선생님 없다, 뭐 가정의학과 선생님 휴가 갔다 바쁘다, 그러면 그냥 다른 일반 뭐 이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동네 의원 같은데 가서 선생님을 먼저 보고 당신이 응급실을 가야 될 것 같은지 뭐 다른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은지 거기서 또 의뢰라는 걸 해줘요. 물론 그 의뢰라는 과정이 뭐 의사의 전적인 권한과 동시에 그것만 또 이렇게 독점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환자의 요구가 있으면 어느 정도 거기에 또 맞춰주기도 하죠. 환자분이 뭐 가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뭐 이렇게 쌍수 들고 반대할 만한 이유가 크게 없으면 또 웬만하면 갑니다. 물론 시간이 걸려서 문제지. 그러니까는 어떤 의료 재원, 의료 재정이 막 무턱대고 그렇게 낭비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미국은 어떠냐? 미국은 내가 보험이 있지만 다른 병원을 내가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기타 전문과들 뭐 흉부외과, 신경외과, 뭐 피부과 이런 데를 많이 갈 수는 있지만 이게 보험회사에서 허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보험 혜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 요즘 뭐 다 나오지만 이게 미국에서 병원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몇 기본 뭐 한 100불, 150불 이거는 그냥 가서 진료비 내는 거고, 뭐 검사료, 처치료 뭐 이거는 말도 못해요. 이건 막 몇천 불, 몇만 불을 넘어갑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이런 제도적인 보완이 없이 그냥 무조건 병원만 지방에 차려놓는다고 이게 될 까닭도 없고 될 리도 없고, 그냥 그거는 또 그렇게 해서 그냥 시설만 해놓고 그냥 정부에 그냥 이 또 뭐 잔치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이렇게 했다. 근데 실제적인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내면을 들여다보면 별로 효과가 없는, 환자가 또 안 가는 이러한 사태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결책은 뭐냐?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해결책은 이게 의사들이 지방에 가서 일을 하는 게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메리트가 뭐냐? 우리나라도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자본주의 국가라는 건 뭐야? 자본주의 국가라는 건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의사도 뭐 무슨 뭐 땅 파서 의사하지 않잖아요. 내가 뭐 무슨 뭐 사회봉사 하려고 의사하지 않잖아요. 물론 사회봉사도 하나의 면이야. 그렇지만 그것만 하려고 의사한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왜? 돈을 벌어야지. 우리 애들도 처자식도 먹여 살리고, 돈을 벌어야 집도 사고, 돈을 벌어야 빚도 갚고, 빚이 뭐 어마무시하잖아요. 의대라는 게. 그 다음에 돈이 있어야 내가 뭘 살 거 아니야. 병원도 운영하고 간호사님도 봉급도 주고. 근데 이거를 벌지 마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는 거예요. 의료 수가가 전 세계적으로 낮은 축에 속한다. OECD 한번 따져보시면 다 나와요. 이건 뭐 다른 유튜브 방송에도 다 나옵니다.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게 잘하는 게 아니야. 왜 잘하는 게 아니야? 아니
소위 말해서 영어로 말하면 프로페셔널인데 전문가 집단인데 내가 전문가로서의 어떤 일을 하면 그에 응당한 배우가 나와야 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돈을 안 줘. 돈을 안 준 전문가 왜 해? 하지 말지 그러면. 그럼 그냥 다른 거 아무거나 하고 살면 되지. 그건 뭐 의사 하면 뭐 할까요? 그거.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인식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미국이나 캐나다나 뭐 이런 독일이나 이런 사람들 이런 나라의 예를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옛날에 이명박 정권 때도 그랬지만 정말 뭐 전기공 배관공을 하고도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런 사람들도 대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뭐 라이센스를 따고 하면은 전문가로서 프로페셔널로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인정이라는 게 증명서를 증을 주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거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박수 쳐주고 그 사람의 노력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냥 거기서만 끝나야 되느냐? 박수만 쳐주면 뭐해? 돈을 줘야지. 돈을 줘야지. 그러니까는 미국, 캐나다 예를 들어서 집 뭐 사는데 배관이 터졌다. 배관 터지면은 그거 내가 어떻게 막아? 못 막는단 말이야. 그럼 누굴 불러야 돼? 배관공 부르면은 시간당 한 100불 합니다. 100불. 우리나라에서 10만 원. 의사하고 거의 맞먹어요. 진짜로. 그렇게나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귀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파이프 고쳐주고 가는 거 이거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배관공 막 무시하고 뭐 그런 사람들 인정도 안 해주고 막 되게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경시하는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 사람들의 그런 시간이 귀중한 거예요. 왜 그게 그건 뭐냐? 돈이라는 거예요. 돈이니까 그 사람들이 고쳐주고 가면 이게 굉장한 값어치를 하는 거죠. 당연히. 왜냐면 내가 그만큼 돈을 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인정이 된다는 게 돈을 줘야지.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에 가서 일해라. 돈 주면 됩니다. 돈을 줘야지. 그럼 돈을 어디서 주느냐? 이제 국가 재정에서 줘야겠지만 이게 또 하나의 이제 여기서의 우리나라의 단점이 뭐냐면 이거는 의사들도 잘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도 고쳐 나가야 돼요. 왜? 너무 하나의 병원 아까 이야기한 5개의 병원, 큰 병원 이런 데 너무 집중돼 있어. 왜 집중돼 있느냐? 환자를 무한정 보게 하니까. 수술을 무한정하게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큰 병원은 더욱더 커지는 거고 작은 병원은 계속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처럼 미국처럼 한 명의 의사가 진료할 수 있는 수를 제한하면 됩니다. 대신 그 수를 제한하는 대신 의료행위당 이 수가를 올려줘야 돼요. 올려줘야지. 내시경 한 번 하면 5만 원, 6만 원, 10만 원. 많이 내봐 10만 원, 10만 원 낸다고 칩시다. 10만 원. 뭐 오케이 더해서 뭐 한 20만 원 낸다고 쳐. 20만 원 내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2,000불이에요. 2,000불. 10배에 10배. 미국은 더해요. 한 20배 할 거야. 미국은. 그게 무슨 얘기냐? 그게 그렇다고 해서 의사들이 그걸 다 벌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 벌어가는 게 아니고 그만큼 또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이런 그 다른 선진국들은 의료비가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의사의 인건비만 비싼 게 아니에요. 간호사의 인건비도 비싸고 의료기사의 인건비도 비싸고 그거 내시경 청소해주는 사람들의 인건비도 비싸고 뭐 물값도 비싸고 뭐 청소 도구도 비싸. 다 비싸. 그러니까 비싸게 받아야 되는 거야. 비싸게 받는 대신 이 한 사람의 환자에게 집중해서 치료를 잘해주는 거예요. 서비스의 질을 올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많이는 못하지만 필요한 사람들은 또 해줘.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죠. 우리나라는 박리담회. 이거 박리담회란 말이에요. 이러면 틀렸어. 의료가 박리담회가 되면 어떡해. 환자를 왜 그렇게 박리담회 하려고 그래. 아니 나의 건강을 박리담회 하는 그런 병원에 맡기고 싶습니까? 그런 병원에 가고 싶어요? 그런 거 싫단 말이야. 돈을 내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내시경 하는 거 한국에 이렇게 대형 병원에 줄 게 아니라 내시경 할 만한 의사 선생님들 대한민국에 널렸습니다. 그런 선생님들한테도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돈을 더 줘. 그리고 서울에서 못하게끔 서울에 있는 교수님들 교수님들 이런 사람들이 내시경 하는 거 이거 숫자 제한시키는 거야. 아무리 잘하면 뭐해. 제한을 시켜버리면 못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배가 아프고 막 설사하는데 피 막 혈변을 보는데 그거 교수님 얼굴 보자고 3개월 기다리겠어요? 그거 아니란 말이지. 지방병원 갈 수밖에 없어요. 가야 되고 가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의료의 어떤 질을 올리고 우리나라도 언제까지나 옛날 진짜 박정희대 무슨 개발 이런 어떤 정책만 펼치면서 무조건 모든 걸 다 싸고 빠르게 할 것만 아니라 비싸더라도 제대로
비싸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지 의사들도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거고 병원도 움직이는 거고 그렇게 해야지만 간호사님들의 어떤 이런 수고의 이 혜택도 올라갈 거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혜택을 보고 사는 겁니다. 아니, 언제까지 의사만 계속 그냥 맨날 그냥 과로에 시달리고 싼 봉급에 간호사님들 싼 봉급에 기사님들 싼 봉급에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선진국이잖아요, 선진국. OECD 뭐 무슨 뭐 이런 거 막 발표하면 막 되게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러면은 외국에 오셔서 그런 것도 같이 나가줘야지. 무조건 싼 것만이 해결책은 아닌 거예요. 싸다 보면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많이 하다 보면 실수라는 게 생깁니다. 그게 사람의 일인 겁니다. 그게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의대생을 증원한다. 뭐 중요하겠죠. 나라 정책을 펼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그것 맞춰가야 돼. 또 뭐 의사들도 일을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또 뭐 많이 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잘하는 사람. 기초의학도 중요하고 뭐 연구도 중요하고 지방 뭐 의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무조건 뭐 의대생만 늘린다고 그게 해결될 것 같으면 그렇게 쉽게 해결이 될 것 같으면은 이렇게 의사들이 싸우겠습니까? 의사들이 뭐 무슨 그런 뭐 그 정도의 사리 판단도 못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지. 밥그릇 싸움 이런 단순한 논리로서 이 의사라고 하는 전문 집단을 어쨌든 전문가 집단이잖아요. 너무 욕하고 폄하하고 이렇게 깎아내릴 게 아니라 뭔가 그 사람의 이야기들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의사지만은 나 한국에서도 의사하고 캐나다, 미국 다 해봤지만 그렇게 의사라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돈에 크게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냥 또 못 보면 못 보는데 또 살아가요. 그냥 그게 나의 운명이겠거니 생각해. 근데 그거를 이용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응? 당신들도 그렇게 해도 되니까 당신들 뭐 의사 아니냐 못 보러 된다 이렇게 그걸 이용하면 안 돼. 해줄 건 해주고 대우해줄 건 해주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서로 발전이 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 스피킹 교사 서재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